뉴욕 증시는 약 0.4%가량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 합의는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관세는 무역 협상의 훌륭한 대안이라고 말해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줬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깨뜨렸다며 추가 관세를 발동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나에게 아름다운 서한을 써서 보냈다. 편지는 함께 협력하자는 내용과 함께 협상단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을 한 뒤 뒤집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데드라인 자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무역 전쟁에 따른 10대 위기 품목을 분석한 결과 중국산 통신 장비와 컴퓨터 회로기판, 컴퓨터 처리 장치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중 수입품 관세 인상과 신규 관세는 현지 시각 10일 자정을 기점으로 자동 발효되게 됩니다. WTI는 0.7% 하락해 배럴당 61달러 7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수요 둔화 우려로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았지만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무역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부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각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날카로운 분석을 또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저희 방송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저희 MTN 글로벌 랩,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또 마련이 돼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Q&A 섹션에서 저희 전문가분들과 따로 얘기를 해보셔도 되고 또 저희 다시 보기 컨텐츠도 인터넷에 많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놓치신 부분은 다시 보기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투자 아이디어를 크게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마감 기준으로 0.4%가량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무역 협상에 대한 안개 속 전망, 여기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역 협상이 지금 시작이 됐다. 워싱턴에서 중국 협상단과 그리고 미국 무역 대표부가 협상을 시작했다는 지금 속보가 방금 나갔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지금 전망에 엇갈리고 있는데 기대감을 조금이나마 비추고 있는 그런 증권사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정적으로 보는 증권사가 대부분 우세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 합의는 가능하다. 하지만 관세는 무역 협상의 훌륭한 대안이다. 요거를 내용을 뜯어보면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주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 더 아래쪽에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0.3%에서 0.5%가량 하락했는데요. 좀 자세한 시황 상황은 이따가 시황센터에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에서 많이 오른 특징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전체적으로 약세였지만 오른 종목은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세 종목 모두 다 나스닥 종목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신규 상장한 코텍자임이라는 회사인데요. 알츠하이머와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임상 개발 중인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하면서 신규 상장 효과에 93%가량 급등했고요. 두 번째로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아메리칸 일렉트로닉이라는 회사입니다. 2008년 12월 4일에 199% 올랐고요. 그 다음 날 연속으로 해서 또 37%가량 올랐습니다. 전력 공급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발전, 배전, 송전 설비, 장비 설계 이렇게 천연가스 부분에 있어서 전력 공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뚜렷하게 있었는데요. 스테빌리스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과 이제 사업 결합을 추진한다. 이런 보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에 제출했다라는 소식에 42%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컨트롤4라는 회사입니다. 오늘 6달러 넘게 급등하면서 23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스마트 홈 솔루션을 보급하는 회사, 조명이나 엔터테인먼트, 카메라, 여러 가지 연결 장치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재 스냅 AVA에서 인수될 예정이다라는 인수 기대감, M&A 기대감에 39%가량 급등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지수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개별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더 큰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민지 앵커 연결합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시장 상황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전의 날, 그 결전의 시간을 앞두고 시장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장의 경우에는 장 초반과 비교했을 때 낙폭을 좀 줄여 나갔지만 미중 협상에 관해서 극적 타결보다는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 결렬 가능성에 시장은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분위기 살펴보죠. 미국으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중 저점 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 거래가 마감이 된데요. 다우지수가 138포인트 정도 하락이었고요. S&P 500이 8포인트, 나스닥이 32포인트 정도 내린 구간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시작부터 하락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우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0포인트 가까이 그 하락폭을 끌어내리는 모습이 장중에 펼쳐졌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결렬 가능성에 시장은 더욱더 힘을 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라는 강경 발언을 이어간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조금 더 낙폭은 줄여나갔다 이 부분 일단 참고해 보시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시장에서 장단기 영전 현상도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실 자체보다는 미중 이슈에 조금 더 투자자들의 시선은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죠. 오늘 많이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낙폭을 만회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다라고. 바로 이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역시 입에서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라도 중국과의 협상 타결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촉매제가 돼서 시장 중 올라오는 그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불안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관보에 따르면 10일 0시를 기해서 대중국 관세가 10에서 25%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죠. 자, 이 기한을 불과 7시간 앞두고 오후 5시 잠시 후에 두 만남이 시작됩니다. 미국과 중국 협상단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우려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장중에 펼쳐졌습니다. 3대 지수 일제 마이너스권에서 마감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역시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1.95%나 조정을 받았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증시 역시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중 합의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특히 업종 가운데 글로벌 무역 환경에 민감한 자동차 섹터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이 안에 범유럽 지수 안에서 자동차 업종 지수가 3%나 밀려나는 모습이 오늘 새벽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시장 역시 어제 불안정한 흐름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증시 하락이었고 역시 중화권 증시 하락폭이 특히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1.48% 밀리면서 지난 2월 22일 이후에 가장 낮은 구간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 홍콩 항생지수도 2%, 대만 가권지수 역시 아래쪽으로 밀려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가보시죠. 좀 새로운 이슈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동남아시아 주요 지수 안에서 필리핀 주식시장이 어제는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의 시장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5.6%로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하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지표 악화 속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역시 하락폭 줄이지 못한 채 2%나 밀렸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1.13%, 특히 이 안에서 부동산 섹터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은 0.44%, 그러나 하락폭이 좀 크진 않은 상황인데요. 그나마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던 것이 신용평가사 피치로부터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어제장 나왔습니다. 동남아시아까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외환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통화는 계속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살짝 밀려난 구간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97달러 선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유가 보도록 하죠. 유가 역시 미중 이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성장에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인데요. WTI는 0.7% 내렸고요. 반면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조금이지만 위쪽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시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이러한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서 올랐습니다. 0.3% 상승했고요. 반면에 비철금속 안에서 은과 구리 가격은 내렸는데요. 특히 은 쪽의 하락폭 크게 나타나면서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셨습니다. 불확실성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은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을 조금 더 지수에 반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종목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월간 어떤 종목에 왜 주목했을까요? 명민준 앵커와 함께 이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